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도 한 주의 시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전거래 미국에서는 견고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국채금리도 급등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도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의 약세가 맞물리면서 환율은 1,399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1,400원의 턱 밑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 하락하면서 종가는 1,388원이었습니다. 양지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8%가량 떨어진 2,382선에서 마쳤는데요. 4거래일 만에 2,4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1.45% 내리면서 7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은 3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에 나섰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개인만 1,400억가량을 담았습니다. 상승률 높았던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성한이 10% 넘게 오르면서 섬유의복 섹터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KT는 약보합권에서 마쳤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강세로 마감하면서 통신업종도 1%대 넘게 올랐습니다. 또 최근 라면값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삼양식품만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곧 따라서 올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삼양식품이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료업 섹터는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락문화 섹터가 1.74%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라이크 기획과 조기 계약 종료 이슈가 있었던 SM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18% 넘게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또한 SM 라이프 디자인이 14% 가까이 오르면서 1.5% 뛰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동화기업이 4%가량 상승하면서 종이목재 섹터는 0.8%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시장에서 하락한 업종이 훨씬 많았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 이날 3% 넘게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하향하던 포스코 케미컬 이날은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화학업종은 2.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수화학이 10%대 그리고 OCI가 8%대 내린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기가스 업종 2%대 내림세였습니다. 대성에너지가 4.5%, 경동도시가스는 2.5%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5% 넘게 급락했는데요. 애플페이 서비스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던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이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22% 마이너스로 마치면서 화학 섹터 4%대 하락률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2파워와 이지트로닉스 6% 빠지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은 2.5% 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탑코미디어입니다. 일본에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탑코미디어가 일본 내 재결제율이 국내 수치를 뛰어넘었다는 호재에 시간외에서 9.46%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원익인데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신원종합개발과 원익 QNC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9%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휴스틸입니다. 9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굳어 있었는데요. 이날은 페덱스의 경고가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물류 배송의 강자인 페덱스가 지난 6월을 제시했던 연간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고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페덱스의 어닝 쇼크는 전 세계 물동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우존스 운송지수는 3% 넘게 하락한 채로 출발해서 이날 52주 최저치도 경신을 했고요. 결국에 5%대 낙폭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역시 장 초반부터 급락세로 시작해서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모두 1% 내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45%, 나스닥은 0.9%, S&P 500이 0.7%가량 내림세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야식 밀키트 밤사이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일주일 만에 뵙는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원달러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또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조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의 가치성을 좀 따지시면서 좀 달러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씩 찾아야 되고 그런 포트들을 조금씩 재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좀 투자 길잡이가 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투자 길잡이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잠시 후에 있는 최진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중국 투자자가 짐바브웨에 28억 3천만 달러어치의 금속 단지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짐바브웨 정부가 리튬, 백금, 니켈을 포함한 금속을 처리할 2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배터리 금속 단지를 설립하기 위한 중국 투자자 그룹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홍콩 이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홀딩과 퍼시픽 골 인베스트먼트가 리튬 염 공장, 그리고 니켈 황산염 공장, 또 니켈 크롬 합금 재련소를 포함하는 통합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측은 신에너지 경제특구 산업단지의 목표는 리튬과 니켈 등 신에너지 금속으로 대표되는 산업적 가치 사슬을 발전시켜서 광물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계를 포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지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리튬 가격이 치솟으면서 짐바브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중국이 왜 짐바브웨에 관심을 가지나 궁금하실 텐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리튬 광산 회사인 프로스펙트 리튬 짐바브웨는 최대 19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광산 아카디아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발트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이런 또 원자재 독점 등을 통해서 요소수나 희토류 부족 사태처럼 이어질까 봐 우려가 되는데요. 중국의 속내와 이런 결정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최진욱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에서 짐바브웨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좀 처음 이슈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미 짐바브웨이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희귀 감소, 이 희귀 광물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좀 많이 보낸 상황이었어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조금 증시에 좀 얼마나 악재성이 되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악재성으로 좀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앞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큰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도시 중에 하나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또 했던 게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의 기조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자, 중국산 배터리를 지금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엔 단기적으로 타격을 조금 입을 수는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속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관련된 이런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기술력이나 개발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비해서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이 부분은 단기적인 뭐 악재다 그리고 장기적인 악재다라고 보기는 다소 힘들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는 철강 관련주들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이나 아연 이런 부분들은 좀 희귀 광속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니켈 쪽에 대한 좀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앞전에도 포스코 관련해서 또 포항 제철소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스코 쪽에 대한 악재가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철강이나 이제 동국제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다시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리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좀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희귀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중국의 뭐 일단은 이런 산업단지 관련된 그 희귀금속 관련된 이슈가 일단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의 큰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또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다면 저희 잠시 후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입니다. 2위는 애플 살까 삼성전자 살까 월가의 유명 IT 투자자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시죠? 자, 테크주를 사야 한다면 애플을 사야 할까요?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요? 월가에서 테크주 투자로 유명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IT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라면서 팬데믹에 따른 연쇄적인 효과가 컸고 이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재고 조정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업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부문에 대한 노출이 미미한 애플이 단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업황에 따른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기적, 중기적 위험을 벗어난 이후에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선호한다면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싸다고 말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을 비교해 본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두세 분기 정도만 버티면 더 큰 주가 상승의 잠재력이 있고 반도체 업황 회복이 주가를 받쳐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두 기업 모두 다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애플과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애플이랑 삼성전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가치성, 희소성을 좀 따져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금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가치성이 높은 이유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라고 또 많이들 하죠. 아이폰을 쓰시는 유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이폰을 꾸준하게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그에 따른 핸드폰에 대한 뭐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 갤럭시보다 오히려 좀 풍부하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이폰 유저들이 계속적으로 아이폰을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폰 10이 다음으로 이제 인기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유, 이제 카메라 렌즈가 좀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아이폰에 지속적으로 치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업의 가치성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원가율을 굉장히 낮추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만 보고 애플과 삼성전자를 놓고 볼 거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가 타이밍을 좀 봐야 됩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사업을 하긴 하지만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애플처럼 하나의 길만 파서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개의 길 다방면을 파고 가고 있죠. 그리고 전반기 1분기, 2분기 매출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매출 비중이 높았던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출하량은 애플과 동시에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락다운 현상 때문에 출하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버텼던 이유는 뭐냐?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70%, 80% 가까이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상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촉각을 좀 둬야 되는 거는 현재 지금 반도체 공급망 불안 이 현상 그리고 반도체 칩 부족 현상 이 부분에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주가에 대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안 입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격을 입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애플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저라면은 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의 다변화,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성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냐를 필두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력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이폰에 대한 핸드폰 사업에 대한 치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치중, 그러니까 결국 시장 점유율도 지금 세계 1위예요.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점유율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핸드폰 쪽에 대한 자리매김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나 그리고 LED, 뭐 마이크로 OLED 이쪽 사업까지 지금 계속 로봇까지 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기업의 주가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 보면은 오히려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할 가치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슈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그 정도 밸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고평가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이 시국에 있어서는 애플보다는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소개해드린 이제 기사와 마찬가지로 최진욱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사업의 다변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 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지만은 반도체 패키징이나 뭐 OLED 로봇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의 이제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마지막 1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페덱스의 실적 쇼크로 사상 최대 폭락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물류업체 페덱스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폭락했습니다. 페덱스 CEO는 최근 글로벌 화물 운송량이 광범위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류기업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데요. 페덱스는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5월에서 8월 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분기이익은 전망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분기 매출도 종전 전망치보다 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또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올해의 연간 실적 전망을 아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페덱스의 주가는 1978년 상장된 이후로 사상 최대치인 21.4% 폭락 마감했습니다. 자, 실제 항공과 철도, 육상 이렇게 세 개 부문 가운데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항공운송 부문에서 페덱스의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내의 재고 수준 증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장기화 등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페덱스의 발표 이후로 미 증시는 큰 영향을 받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동향 풍향계라는 별명을 가진 페덱스의 경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지금 페덱스에 대한 좀 가이던스 철회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향이 이렇게 스탠스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이 물동량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증시가 좀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필요 아이템을 좀 수출을 할 때 비행기나 항공 그리고 운송, 해운 쪽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럼 그게 전부 다 물동량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도 지금 가이던스를 철회를 하고 있고, 물동량 감소 요인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면은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고물가 시대가 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마진을 보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매출성을 내는 건데, 고물가 상황에서는 오히려 앞전에 있었던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고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공장을 가동을 중단을 하겠죠. 공장을 가동을 할 상황이 굳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재고가 이미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페덱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가이던스를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현 상황에 있을 때 연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3개월 넘게 공격적인 긴축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을 안 했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 좀 투매 물량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국내 증시 면으로 좀 바라봤을 때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 9월에 FOMC에서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패턴 의사,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 이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온 매파적인 발언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이러한 발언만 나오지 않으면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상치일 뿐이지,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가 오든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안 오든, 지금 뭐 CPI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금 스탠스를 지금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불안감,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주식을 할 이유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놀이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은 나가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스탠스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업의 성장성을 보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좀 추가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덱스 관련 이슈로 이제 미국 증시 빠졌던 것은 맞지만 오히려 지금을 또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하는 최진욱 전문가님과 나와 있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간밤에 이제 태풍 관련해서 조금 비바람이 있었던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빠르게 이제 얘기 조금 이어가 보면 현재 장 시작까지 4분 남은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이번 주 저희 시간으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밤에 FOMC 예정이 돼 있어요. 사실 앞두고 나서 0.75% 상승할 거라는 얘기가 가장 많은데 이게 최근 시장에는 되게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또 목요일 되고 나면은 또 시장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이제 100DP 인상 가능성까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거예요. 증시 같은 밸류 자체는 이미 앞전에 대한 이런 경기적인 발언이나 그리고 공격적인 긴축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봅니다. 100DP까지 가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가파르게 다시 올릴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금리 경차를 또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100DP 인상이 됐든 75DP 인상이 됐든 그 스탠스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계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영향이 크거든요. 가계부 대출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금리 인상에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계부 대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미국보다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연준 입장에서도 잭슨 홀 미팅에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 자체가 심했고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파적인 발언이 오히려 증시에 대한 안도감을 돌게 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크게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9월 FOMC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잭슨 홀 미팅보다 더 매파적으로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DP까지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기업을 안 보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지금 물가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리는 건데 결국엔 기업이 GDP라든지 CPI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생각한다면은 100DP까지 올리진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75DP는 거의 80% 이상의 확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까지도 올렸었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다면은 지금 오히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이 다 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DP까지도 어느 정도에 대한 반영은 조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 자체의 긴축이 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올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탠스만 딱 나오면은 오히려 증시는 안도감 랠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이 침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건 저도 예상을 못했고 지금 이러한 국면은 저도 처음입니다. 일부 다른 전문가 분들도 다 처음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의 그냥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원달러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수출 위주의. 그렇죠. 수출이 굉장히 높은 그러면 이제 조선 쪽이 있을 거고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이 세 가지가 지금 섹터가 굉장히 이제 고물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좀 포트 조정만 하시고 지금 우리가 FOMC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OMC 이후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그거를 조금 따지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요일까지 좀 기다려봐야 그렇죠, 된다는 지금은. 얘기네요. 하지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미 잭슨 홀 미팅부터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됐을 것이다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이렇게 깔끔한 설명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 번만 다시 안내해드리고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샵 3989번 지금 화면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첨보인데요.
매수가 25만 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저희 지금 막 개장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빠져서 21만 한 5천 원 정도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5만 원이면은 8월 중순에도 한번 26만 원까지는 갔었고요. 첨보가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에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약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약간 JYP 엔터랑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첨보 25만 원 다시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최진욱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첨보가 뭔지 아시나요? 첨보의 네. 뜻? 옛날에 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보물. 작년에 되게 그렇죠. 좋았었잖아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붙여졌던 이름이 첨보다 보니까 하늘의 보물이다라는 기업의 좀 그런 마침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보물 같은 종목이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반도체 공정 쪽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 90% 이상으로 높은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이미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고 네. 지금 첨보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LFP 배터리 사업에. 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뛰어든 겁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파를 바탕으로 본다면은 네. 오히려 반도체 쪽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결국 LFP 배터리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LFP 배터리 사업성까지 지금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지금 첨보 쪽에서는 돌 수 있는 리사이클 자체가 세 가지의 섹터 모멘텀이 돌 수가 있어요. 뭐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좋은 건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건 다 첨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뭐 하늘의 보물이다라는 말이 지금 불릴 정도였으니까 네. 우리 지금 기업의 매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21년도에 좀 가파르게 올랐고 22년도에 네.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전년 동기비해서 46% 이상은 지금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기업이 지금 이 시기에도 침체에 대한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이 많이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장이 많이 빠져서 그 부분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온 것뿐이지 아. 지금 첨보가 앞으로는 올라갈 타이밍이 없다. 뭐다 하면서 지금 투매 물량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 밸류를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전저점 20만 1,000원이죠. 네. 여기 7월에 네, 그렇죠. 여기를 이탈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규 매수 타점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은 추가 매수 타점은 아니에요.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22만 9천 원대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올라와 줘야만이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이 나오지 지금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화 스탠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만 원대 이 부분대에 좀 오고 지지해 준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로 한번 들어가시고 오히려 저는 지금 전고점 이상은 좀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라고 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사업까지 들어갔다면 아직까지 기업이 매출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재무제표에. 그러면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오히려 또 주가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전고점 이상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고점까지 가지고 가시고 네. 지금 매수가가 25만 원이면은 네. 23만 원, 22만 원대 추가 매수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24만 원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단 네. 자체가. 그러면 오히려 네. 저는 25만 원대 여 부분이 지금 주가 이제 희소성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만 5천 원 좀 지켜주는 거 체크하시고 거기서 비중 조금 줄이시던지 네.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전고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의 보물 첨보 저도 사실 좀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네네. 같기는 한데 작년에 이어서 또 핫한 걸 뭐 다 하려고 해요. 반도체, 2차 전지, 폐배터리 또 충분히 그런 성장성과 기술력이 갖춰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 25만 원에 비중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중도 뭐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그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도 아닌 것 같고 한 22만 원, 3만 원 정도 되면은
또는 추가 매수 진행해보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25만 5천 원 선 지나서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첨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그 일본 여행 관련해서 관광객들 이제 비자 또 면제 검토하고 있다. 아마 10월 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여행주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오늘까지도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와 있는 종목 바로 말씀드리면 하나투어입니다. 뭐 여행주 관련해서 좀 대표로 볼 수 있겠죠. 매수가는 68,0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69,900원 선, 오늘은 좀 빠진 채로 한 1% 넘게 빠져서 69,9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시 코로나 종식과 뭐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행주들 다시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밑에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투어입니다. 자, 하나투어 68,000원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나투어는 좀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랑은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네. 이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수출을 하는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객 수요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일본 쪽에 대한 자유여행 재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지금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를 맞아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중국 쪽의 하늘길이 또다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 운항까지 열렸다. 그러면은 지금 앞전에 이미 여행을 계속 다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간 못 간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어가 계속 20년도 12월부터 적자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결국엔 코로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 때문에 여행객 수요가 많이 줄고 운행 제한이라든지 뭐 하늘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행 제한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투어 입장에서 당연히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왜 여행사 측에서 조금 악재냐? 결국에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아이템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에 그 표값 네, 있죠. 네. 표값도 오히려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물가가 높아지면.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지금 이 여행 티켓을 가파르게 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여기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그에 부수적으로 뭔가가 고객들한테 현혹이 될 만한 아이템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고객들한테 먹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안정화가 됐고, 오히려 유가가 안정화됐다는 것은 투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로 받아들일 수는 항공 있지만,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환율이 잡히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의 주가 밸류를 따지고 봐서 좀 봐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65,000선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 53,000원대 라인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네. 저는 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한 7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순하게 이제 일본 뭐 여행 풀린다, 마스크, 뭐 코로나 종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뭐 여행주들 좋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잠깐 보면은 오늘은 또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1,384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진짜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우리 하나투어 여행주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문가님 알려주셨고요. 자, 그래도 우리 하나투어는 지금 6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3,000원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도 75,000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투어 지금 다시 또 67,000원까지는 조금 올라와서 65,000원 선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이제 상승하시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저희
빠르게 한 종목만 빠르게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왜냐면 오늘 좀 핫하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트렉스가 들어와 있고요. 뭐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모트렉스 1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지금 뭐 16,0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매수가랑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모트렉스 빠르게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이 기업이 하는 개요 자체가 내비게이션이나 좀 이런 모빌리티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애플카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갈수록 시장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전자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트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안에서 우리가 또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기술력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모트렉스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러면 자율주행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트렉스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아를 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자동차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뭐 음악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 네. 원격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모트렉스 쪽 입장에서는 기업이 마진이 좀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지금 조금 가파르게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저는 좀 6월 14일 날 이때 당시 최고점 찍은 때 네. 이때 지금 대금이 좀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26,000원 정도. 그래서 앞전에 이미 물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던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단기성 이슈로 인해서 매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네. 다만 앞전에 있던 그 대금보다는 크지가 않아요. 대금력 자체가. 그러니까 네. 시장이 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주가가 또다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밀릴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17,800원 레인지 자체는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신규 매수 투자자분들은 매수 타점이 오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밸류상으로 봤을 때 고평가로 또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네.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좀 15,000원대 부분까지 눌러주면 진행을 해라라고 15,000원 말씀드리고 까지, 싶습니다. 네. 지금 올라간다고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렇죠. 15,000원대까지 눌림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고 네. 눌림이 나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저는 한 2만 원대 24,400원 레인지 잡고 거기서 좀 돌파해 주는 거 체크하고 거기서 좀 물량을 축소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모트렉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지금 17,800원이 그 말씀하셨던 6월의 고점 이후로는 사실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 조금 아직은 불안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00원 선까지 온다면은 평단가 조절해 보실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24,400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모트렉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 기획재정부였나? 네, 모빌리티 관련해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지수 잠깐 체크하고 가자면은 코스피 0.3%, 코스닥 0.5% 정도 빠진 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여전히 뭐 오늘도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물량을 팔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은 소폭이지만 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1,384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뭐 미장도 좀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 저희 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서 사실 오늘 조금 예상을 하기는 했고 또 여기서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나 종목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애플페이라든지 뭐 자동차주들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시장 그리고 이렇게 그냥 또 조금 아마 이렇게 가다가 저희 지난주 생각하면 그래도 오후에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였긴 그렇죠. 한데 네.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단 이게 볼까요? 10시 전까지는 좀 시장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 맞아요. 차익 실현 물량, 그러니까 앞전에 담았던 분들이 있어서 좀 단타 물량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시간까지 1시간 전후로는 좀 많이 쏟아지고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주가를 보고는 좀 밸류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지수가 더 빠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FOMC까지 지켜볼 겁니다. 아마 시장은 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투자 자체를 조금 늘린든지 줄이든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율주행은 뭐 계속적으로 나올 이슈이기도 하고 자동차 네. 산업이 커지는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지금은 또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포트에 하나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빠르게 오늘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해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이번 주의 첫 주재료 어떤 재료로 담아 오셨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이제 뭐 환율 자체가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하락 기조를 가파르게 타고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400원 이하까지도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섹터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뭐 조선이나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에 대한 좀 기업 포트를 조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에 조금 접근을 해보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환율 상황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출 위주의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섹터는 조선, 두 번째는 자동차,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업종을 주목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하신다면 화면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은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상담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과 아침에 함께 할 텐데요. 종목 상담 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선,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내일 아침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